이번 시간은 6장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증가 감소를 가지고 이제 또 극대극소라는 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극대극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까지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재로는 우리 페이지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극대극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극대극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놈부터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극대극소는 함수 y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 그치? a 값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자, 그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x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a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x가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x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한 번에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정의예요. 자, 들어보시면 뭔가 알 듯 말 듯 하죠. 사실 별거 아닌데 이 정의만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극대가 원래 영어의 표기가 LOCAL, 로컬 맥시멈이에요. 뭔데요? 로컬이 국지적인 일도시죠. 국지적인 좁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의 맥시멈,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일반적인 최대 최소는 최대값 최소값은 그치 정역 전체의 함수값에 대해서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요 극대랑 극소란 놈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야? 아주 좁은 어떤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요. 자, 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뭐 하느냐? 분명히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다고 그랬어.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만큼의 열린 구간을 잡을게요. 좁은 열린 구간을 딱 잡았을 때, 자, 여기 안에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최대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대극소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요렇게 내가 열린 구간을 좁게 잡았을 때, 그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네. 어디? 그치? 열린 구간이긴 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 봉우리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라 하더라도 최대값이 존재하지.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극대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아갔을 때 그 구간 안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걸 극대극소라고 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최대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극소는 어디 있겠어? 요렇게 잡으면 요 구간 안에 열린 구간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최소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요 점을 뭐라 그래? 극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극대극소는 우리가 만약에 연속인 함수라면 이렇게 볼록한 모양, 즉 산 봉우리 모양에서 극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움푹 내려간 모양, 뭐라 그러지? 산 골짜기 부분에 극소가 존재한다고요. 연속인 함수라면. 근데 이 극대극소는 절대 연속과 별 상관은 없어요. 정의에 따르면. 자, 좀 이상한 모양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그럼 자, 봐봐요. 여기서 자, 요 점은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예, 극대예요, 극대. 응? 자, 극대가 뭐냐? 아주 좁은 구간을 잡는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분명히 그 왼쪽보다는 저 녹색 점이 어때? 항상 크죠?
자, 오른쪽보다는 녹색점이 어때? 항상 같죠? 분명히 극대의 정의가 뭐야?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왼쪽 것보다는 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들보다는 같으니까 너는 항상 좌우에서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너는 부분적인 최대값,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점도 이상해. 이 점도. 자, 이 점도 봐요. 이 점도. 자, 주변에 어때? 왼쪽에서 올 때는 오른쪽에서 봐봐. 왼쪽에서 오는 함수값하고 어때? 항상 같고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값하고 어때? 항상 같지? 같아도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너는 뭐야? 아, 너는 극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극소이기도 하네. 그지? 주변에 있는 어떤 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물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지만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극대도 되고 주변에 있는 어떤 값보다도 작거나 같다. 만족하니까 너는 극소도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꼭 볼록해야만 극대 극소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봐. 요점. 여기 보시면 함수는 뭐 어떻게 있어? 끊어져 있지? 끊어져 있지? 그래도 봐봐. 자, 이렇게 좁은 건을 잡았을 때 요 점은 주변에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어때? 항상 크지? 주변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니까 너는 뭐 돼? 극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 이상한 볼 필요 없겠다. 그냥 이 정도면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요거 보면 결국은 극대 극소는 연속 불연속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에서 보다시피 이게 무슨 점이야? 뾰족점이잖아. 미분 안 되죠.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값 극소값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극대 극소는 애초에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함수들이 주로 이제 어떤 거야? 다항함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 극소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정의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물론 요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야? 앞으로 배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극대 정의 알겠죠? 아주 좁은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의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극소는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의 그때의 최소값을 극소라고 그럽니다. 합쳐서 극값이라고 그러고요. 되겠지? 오케이, 그럼 밑에 그림을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속과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연속인 함수라면 이렇게 그래프 끊어져 있지 않은 연속인 함수라면 자, 극대값 어디에요? 찾을 수 있지? 주변에 있는 것보다 항상 높게 있는 여기가 극대가 될 거고요. 극소값 어디에요?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연속인 함수라면 여기 극대점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가 극대기, 즉 상꼭대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왼쪽에서는 뭐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네가 제일 높은 점이 되고 네가 극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럼 반대로 극소는 네가 극소, 부분적인 최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치, 너의 왼쪽에서는 감소를 하다가 오른쪽에서는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연속인 함수라면 그지? 아이고 뭐 이거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연속인데 그 a의 좌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1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그 바뀌는 중간 지점 A에서 뭐가 된다? 그치? 꼭대기가 되니까 극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뭐가 되니? A에서 극소가 됩니다. 자, 연속인 함수일 때 얘기야. 그치? 연속인 함수일 때는 그래.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 손으로 딱 공중에다 허공에다 그려보세요.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극대. 내려가다 올라간다. 움푹 파져 있구나. 극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 만약에 미분,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가 극대 극소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잠깐 넘어갈게. 자, 여기다 해볼게. 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어때야 돼? 연속이면서 매끄럽게 그려야겠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처럼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fx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잡아. 분명히 그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야 돼? 감소를 하고 있어야지 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감소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너에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극소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왼쪽에서 증가한다 무슨 말이야? 아, 증가하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f'x가 0보다 큰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감소한다. f'x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f'x가 0보다 큰 데서 f'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바뀌면 극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데서 f'x가 0보다 큰 쪽으로, 즉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그 중간에 뭐가 되겠니? 극소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됐음? 그럼 당연히 봐봐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할 수 있냐? 그럼 이 중간에 되는 이 극대점에서는 당연히 f'x가 0보다 큰 데서 0보다 작은 데로 바뀌어 나가려면 중간에 뭐가 되는 게 나오겠어? f'x가 0이 되는 값이 나오겠지. 그게 어디란 얘기야? 극대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데서 0보다 큰 데로 바뀌는 게 극소인데 그럼 그 중간에서 f'x는 얼마가 되겠어요? 역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아,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얘기야. 미분 가능할 때, 그지? 만약에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가지면 fx가 극값을 가지면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가지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그 a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나온다? 0이 되겠습니다. 그지? a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됩니다. 라니까. 그리고 또 보이지? 그치,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도함수 값이 f'x가 0보다 큰 데서 0보다 작은 데로, 0보다 작은 데서 0보다 큰 데로 바뀌니까 중간에 뭐가 나와야 돼? 0이 되는 값을 반드시 가질 거고요. 거기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라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니? 그치, 미분 가능할 때 얘기야.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을 가지면 거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입니다. 미분 불가능해도 분명히 극대 극소는 존재할 수 있지. 앞에 그림 봐봐요. 요 그림, 꺾어진 그림.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치, 꺾어져 있지만 극대극소는 존재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 극대값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할 수 있니? 뾰족점이기 때문에, 뾰족점이기 때문에 극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란 말이 빠져 있으면서 x는 a에서 그냥 극대가 되면 거기서 f'a는 0입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있으면 참,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되겠지? 되겠지? 자, 중요합니다. 네가 시험에서도 함정으로 자주 써요. 자, 너를 지금 단순하게 뭘로 봤기 때문에 그림으로 하긴 했는데, 자, 책을 보시면 그거를 뭐 하고 미분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치? 자, 근데 필요한 친구들은 책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방금 한 얘기가 뭐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만약에 극값을 가지면 거기에서 미분계수는 0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그 만약에 미분 가능하고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만약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역이지.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반례가 뭐가 있을까? x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지. 그럼 봐봐요. 어디? 여기 x세제곱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 나오니? 0에서 f'0은 0 나오지. 그렇다 해서 이 점이 극대냐? 극소냐? 아니잖아. 증가하는 과정에 잠깐 쉬어가는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f'a가 0인데도 불구하고 0에서 극값을 간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반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이거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f'x에서 0이 되니까 극대 극소가 되는데 왜 이놈은 안 될까요?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치? 위에 있는 놈은 그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 감소했지.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가 오른쪽에서는 f'x가 0보다 작았어. 극소는 f'x가 0보다 작다가 f'x가 0보다 커졌어. 즉 f'x가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해야 돼? 그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구나. 그때 f'x가 0이 됐을 때 그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구나.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놈은 봐봐. 여기서도 f'x가 어때? 0보다 크지 증가하니까. 오른쪽에서도 f'x는 어때?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지. 좌우에서 f'x가 부호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용을 총합해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앞으로 이제 극대 극소를 찾을 때, 그지? 극대 극소를 판정할 때,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니?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야.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판정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되니? 그치? 먼저 f'a가 0이 되는 a 값을 찾습니다. 그치? f'a 왜 극대극소가 되는 점이라면 분명히 f'a는 0이 될 테니까. 근데 f'a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극소가 된다는 건 아니었어. 그러면 일단 이걸 찾아서 두 번째는 그놈들 중에서 그치? a의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비로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즉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그림 그려봐. 그렇지. 극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f'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되니? 극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앞으로 이제 극대극소 판정은 무조건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 도함수 방정식이 0이 되는 그 해를 구해서 그 x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극대극소를 판단할 거라고. 그지? 그 판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뭐 할 거니?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어디 볼까요? 자, 필수제 4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셔야 되겠어요. 1번.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지. 자, 극값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그랬지?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f'x가 0이 되는 x는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너희 방정식의 근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실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셔야지. 그럼 자, 3으로 묶을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마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에요. 됐지? 그럼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3하고요. x는 어디에서 1에서 0이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3 또는 1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자, 확인하셔야지.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자, 그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도함수 그래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지.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누구야? f'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여기 1에서 만나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0되고요. 그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볼 거라고요. 그럼 이쪽 가만 쳐다보니까 어떠니? 이쪽 편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냐? 플러스 값을 가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1보다 클 때는 도함수 값이 플러스로 바뀌었네. 됐니? 증가와 감소를 판단했어요.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되겠니?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 1에서는 왼쪽에서 마이너스에서 오른쪽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야? 너는 극소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되고요? 극대가 되고요. 그때 극대 값은 얼마가 되니? 마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돼. f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f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4니까 얼마다? 3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에서? 1에서 극소값을 갖죠. 그럼 얼마야? f1이 되겠네. 자, 1을 집어넣자. fx에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4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책을 보면 뭘 그리고 있냐? 표를 하나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증감표라고 하는 건데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표라 그래서 증감표라 그래. 자, 증감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자, 그래놓고 여기에 누구 자리야? x. 여기는 f'x의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fx의 자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x 자리에는 f'x가 0이 되는 x 값을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3하고 1을 쓰고요. 그 사이의 숫자들을 생략됐으니까 점점점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f'x는 f'이 마이너스 3에서 0이고요. 1에서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부호를 적으세요. 여기는 분명히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위에서 그래프에서 보이지?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그럼 마지막에는 뭐하냐? 플러스니까 fx는 증가하겠구나.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위로 보여줍니다. 자,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구나. 그럼 화살표 아래쪽으로 그려주시고요. 다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처리해주니까 어때요?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극대고요. 네가 극소라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걸 증감표라 그래. 그래서 책들에서는 자, 이 증감표를 이용해서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죠. 굳이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표를 잘 안 그립니다. 그리고 푸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 혹시나 서술형 나오면 이 증감표를 안 그리면 감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때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증감표 그려야 되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라 그런다면 꼭 그리면서 푸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도 처음이니까 그리지 그 다음부터는 안 그립니다. 예? 분명히 그건 학교 시험에서는 확인을 해서 그게 맞춰 가시라 그랬어요. 나중에 선생님 타지 마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우리 나온 김에 더 해보자. 표 지울게.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극대극소도 판정할 수 있고요. 증가 감소도 판정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개형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자, f'x로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먼저 f'x가 0이 되는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점선을 그대로 내립니다. 1도 이렇게 점선을 내립니다.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개형을 그려볼 텐데 어떻게 그리냐면 봐봐.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는 도함수 부호가 뭘로 나왔냐? 플러스 나왔지.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는 fx 그래프는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뭘로 나오니? 마이너스지. 그럼 이 구원에서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내려가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지나서는 다시 플러스니까 올라가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럼 판단해서 봐.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뭐 됐니? 접선의 길이가 0 됩니다. 그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요 구원에서는 감소합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어떻게 하니? 여기서 0 됐죠? 다음 다시 어떻게 하니?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누구를 그릴 수 있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훨씬 더 보이네. 뭐가 보여요? 여기가 뭐야? 극대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산꼭대기니까. 여기 골짜기니까 뭐가 되니? 극소라고 한눈에 보이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fx의 그래프까지도 그려놓으면 극대극소가 좀 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증가 감소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지시야 계속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고요. 그 밑에 fx의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 다음 단원이 뭐야? 최대 최소도 바로 해결이 가능한 거야. 이따 가서 볼게요. 일단은 fx 그래프까지 자동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 단원에서.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보시면 되겠다. 필수의 조번. 자, 여기는 지금 뭐야?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는 내가 잘 그려. 그지? 교점 찍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필수의 5번 보시면 이번에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그럼 4차 함수는 도함수가 몇 차야? 3차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너 뭐에 대해 극값 관련의 미분을 쳐야겠자. 그러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뭐해야 돼? 너 인수분해야지. 네가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12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마저 인수분해하면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어디서 만나니? x는 0에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x는 어디서? 1에서 이 세 점에서 x축과 만나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이게 x축이야. 자, x축에다 먼저 씁니다. 뭐를?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을 이렇게 표현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잘 봐. f'x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그릴 거야. 자, 오른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건 누굴 보고 결정하냐면 여기 있는 최고창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 생각해 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요렇게
오른쪽에 있는 저 양수인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함수값도 뭘로 나오겠어? 양수로 나오겠지.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면 여기 좀 큰 양수값을 x에다 집어넣으면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함수값은 뭘로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겠지.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위에서 그래프가 시작될 거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그래프가 시작될 겁니다. 이해되니? 생각해봐. x에다가 한 100점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100점 집어넣는데 그 앞에 곱해지는 수가 양수면 당연히 그때 함수값도 양수로 나오겠지.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점이 찍힐 거라고요. x에 100점 집어넣는데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마이너스야. 그럼 그때 함수값은 저기 음수겠지. 오른쪽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12로 양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오른쪽 위에서 그래프가 이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자, 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나는 주어진 점들을 다 만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x축에서 여기서 만나니까. 그럼 주어진 점들을 고민 없이 지나고 다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틀어서 오겠지. 다시 여기를 또 지나야 되니까 틀어서 가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지? x축의 교점들을 다 한 번씩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결정해서 교점들을 송송송 지나가시면 돼. 자,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렇게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어때? 네 함수값은 플러스고요. 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값을 갖겠지. 누가? f'x 그래프예요. 됐니? f'x는 그 부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도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제 뭐 할까요? 여기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또 점선 내리라 그랬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점선 내리라 그랬지. 이렇게. 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점선 이렇게 내리라 그랬지. 자, 내려놓으면 각 구간의 증가 감소가 판단이 됐지. 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그러면 내려가다가 다시 증가, 다시 감소, 다시 증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사점수 그래프. 이게 누구 그래프야? 주어져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가 뭐가 되고요? 극소. 여기가 뭐가 되고요? 극대. 여기가 뭐가 되고요? 극소가 되네요. 그러면 극소값 몇 개야? 2개. 극대값은 1개. 자, 극대극소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한 개씩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극대는 뭐가 되고요? 극대는 x가 얼마에서? x는 0에서. 그러면 0을 fx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극대값은 5가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극소는 2개가 존재하네, 그지? x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이 계산되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도 극소값이야. 여기 얼마이냐 아까 얘가 1일 때 그치? 1 지워져서 안 보이네. x 1일 때 극소값이 얼마 되니?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이렇게 극소값은 2개가 존재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볼까? 두 번째 거. 자, 미분합니다. 역시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에요. 역시 인수분해야 되니까 4x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따라서 x는 0에서 그 다음에 x는 3에서 만나겠네. 근데 자, x는 0에서 무슨 근이야? x 제곱이니까 무슨 근이야? 0에서 중근이 되지. 중근이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접한다는 거야. 접한다. 그치? 자, 그걸 생각하면서 도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자, 봅시다. x축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x축에서 어디서 만나요? 0하고 3에서 만납니다. 0, 3. 자,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 지금 뭐야? 4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어디야? 오른쪽 위에서 그래프가 시작할 거고요. 됐지?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3을 어떻게 되냐? 지나갑니다. 3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꺾어서 어디로 가냐? 0을 지나가야 되니까 0을 향해서 가야겠지. 자, 0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자, 0을 지나가야 되니? 아니면 0에서 접해야 되니까 튕겨야 되니? 그렇지. x제곱이니까 0에서는 중근이야. 중근이니까 어떻게 되나 그래프는? 요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튕기셔야 된다고. 분명히 0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지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튕기면서 만나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야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거예요. 됐지?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도함수 부호 판단했으니까 증가함수 판단 되겠지? 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또 내려야 점선을.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뭐 하고요? 감소하고요. 잠시 0이 됐다가 접선이 결국에 0 됐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다시 뭐든 이제 증가되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fx의 계형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고요?
극소가 나오네. 자, 극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는 요즘 어때? 요즘? 극대도 극소도 아니지. 잠깐 도함수 값이 0이 되긴 했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되긴 했지만, 그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그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그지?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내려가는 점이라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밖에 존재 안 해? 극소밖에 존재 안 합니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극소값은 얼마 나오니? f3이겠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나온답니다. 되겠지? 그래서 3차, 4차 같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 자, 그럼 몇 분만 연습 더 할게요. 자, 넘어가서 만약에 내가 f'(x) 구했더니 마이너스 2x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더래. 똑같이 해보자. 자, x가 어디서 만나니?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지. 근데 최고점 계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은 음수지.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 그래프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은 지나야 된다고 지났다. 자, 그 다음 다시 0을 향해 가야지. 그럼 방향 살짝 바꿔서 0을 향해 가는데 x 제곱이잖니. 0에서 중근이니까 어떻게 되니? 0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튕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자, 조금 더 더러운 걸로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니? 어디서 만나? 0에서 만나고요, 1에서도 만나고요, 2에서도 만나네. 자, 그 다음 볼게. 저점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오른쪽 아래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서. 자, 그 다음에 2를 지나야 되는데 너는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자, 세제곱이면 3중근이야. 3중근이면 튕기지 않고요. 3중근이면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 1에서는 뭐야? 제곱이잖아. 제곱이면 이렇게 튕겨주시고요. 다시 0을 지나가야 되니까 0은 1승이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이렇게 도함수 그래프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짝수, 지수가 짝수일 때는 그래프는 그 교점에서 튕겨주시고요. 지수가 홀수일 때는 그 교점에서 무조건 지나가면 돼요. 오케이? 지수가 홀수일 때는 지나가고요. 짝수일 때는 튕겨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최고참 계수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그리고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도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어떤 차수의 도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뭐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로 인해서 fx의 그래프의 경향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2단원에서 할 일이에요. 되겠죠?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랑 친해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볼게요. 함수의 극값과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되어 있습니다. 1번. 아까까지는 함수를 제대로 주고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때요? 함수의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극구로 극대극소를 줬어. 그놈 가지고 미정계수를 극구로 찾아가라는 얘기지.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이 가시면 돼. 자, 봐봐. 1번. 1에서 극소값을 갔는데 당연히 극대극소 얘기니까 미분을 해봐야겠지.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치? 지금 fx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1에서의 극소값을 가지면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내려와서 f'1을 구하셔야 돼. f'1. 1집으면 얼마니? 3 더하기 2a 빼기 9는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a는 얼마 나오니? a는 6이 되네. 그럼 a는 3이 되겠네. 그치? a는 3 이렇게 태어난다고. 자, 그러면 뭐가 되겠니?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fx는 뭐가 되니? 3x제곱 3 집어넣으면 6x 마이너스 9야. 이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인수분해 마저 할까요?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도함수 그래프 그래요. 도함수 그래프. 쇼로로로로 그래.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니? 아래로 블록하고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만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0이 된 점에 쭉쭉쭉 내려가겠지. 쭉쭉쭉 내려가겠지. 자, 내리니까 언제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네. 증가 감소 증가하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네. 너는 f'x의 그래프로. 그럼 어디서 극대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극소는 1에서 나오고요. 그럼 극대는 어디서 나오니? 우리 극대 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오니?
x가 마이너스 3일 때 나오네. 마이너스 3일 때 f 마이너스 3이겠다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띠리링 나오겠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30이 나온답니다. 되겠지? 이런 식이야. 또 이 문제도 보시면 자 주어진 함수가 1에서 극대값으로 갔는데 무슨 말이야? 미분 가능 함수니까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2에서는 극소값으로 갔는데 상관없어요? 2에서도 미분 계수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그럼 f'1도 0이고 f'2도 0이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2번에서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뭐 집어넣어? f'1은 0이란 거하고 f'2는 0이란 거 이용하면 ab에 대한 몇이지?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겠지. 둘을 뭐 하면 연립해 풀어주면 ab가 구해지겠지. 이렇게 풀으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 극소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관계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건식들을. 되겠습니까? 오케이. 풀진 않게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단순한 계산 문제들이잖아요. 자,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너도 마찬가지네. 이번에는 극대값을 줬어요. 자, 근데 봐봐. 극대값을 줬는데 언제 극대값이 나온지 안 알려줬잖아요. 다행히도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어디야? 상수항에 a가 들어있잖아. 그럼 어차피 미분 치면 상수항 사라질 놈이니까 상관없겠네. 그럼 자, 미분 한번 쳐볼까?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6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당연히 x축과 어디서 만나? 그래프 그래야지 뭐. f'x 그래프면 요렇게 그렸고요. 네가 f'x의 그래프야. 그럼 여기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fx 그래프는 그러니까 뭐가 보여? 그렇지. 여기서 뭐가 되니? 극대. 여기서 뭐가 되니? 극소가 되겠지. 그럼 그 극대값이 9라고 그랬어요. 그럼 극대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됐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네. f-1이 극대네. 그럼 f-1이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집어넣자.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a다. 그게 9다. 따라서 a는 얼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극소값을 구했어. a가 왔지. a가 오니까 그럼 극소값은 얼마니? 그래프 보니까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오지. f1이에요. 그럼 1 집어넣으면 2 빼기 6 더하기 a 더하기 5 얼마야? 1이 되겠네. 이게 바로 극소값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역시 미정계수 a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을 한 도함수에서는 a가 사라질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도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fx의 개형을 그릴 수 있고 극대 극소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풀면 되니까 선생님 풀지 안 풀게요. 여기다 6-12분만 조금만 봐봐. 여기 있네. 자, 같은 문제 같은데 이런 표현 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을 때. 무슨 말이야? 어떤 두 값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극대값하고요 극소값을 뭐 하면, 그치? 더 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치? 어떤 두 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더하면 얼마 되니? 0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수학할 때 두 값이 저런 관계에 있으면 합이 0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미분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그 극대값과 극소값에서 누가 들어있겠어? a가 포함된 식이겠지. 그 두 식을 합친 게 0이라 하면 a 값이 구해집니다. 해보시면 쉬워요. 자,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필수예제 8번 볼게요. 또 같은 문제네. 또 같은 문제 또 보자. 자, x는 1에서 극소값 2를 가진대. 그럼 자, 이거 봐. x는 1에서 이제 극소값까지 알려줬네. 자, 1에서 극소란 얘기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고요? 0이란 얘기고요. 그때의 극소값이 2란 얘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조건식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어지지. 미지수 a, b 2개니까 당연히 풀면 풀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봐봐요. x는 1에서 극대값 8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1에서 극대값이니까 f'1은 0이 되고요. 극대값이 8이라는 얘기는 f1은 8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 얼마인지 알려줬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이니까 f'-1은 0입니다. 몇 개의 조건식이 만들어져요? 3개가 만들어지지? 당연하니
미지수도 A, B, C 세 개니까 너 세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 나올 겁니다. 그치? 간단한 연립 방식 문제들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문제의 조건들을 보고 아 네가 도함수 값이 얼마구나, 미분계수가 얼마구나, 함수 값이 얼마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오케이. 자, 건너뛰고 차라리 밑에 있는 6-14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너 함수가 x축에 접하고요. x는 0에서 극대값 4를 가질 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맞네.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4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미지수가 A, B, C 3개야. 지금 내가 찾아낸 조건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거 안 썼잖아. 자,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건 잘 봐두셔야 돼요.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X축에 접한다. 자,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접한다 치면, 그지?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A에서 그래프는 무슨 점을 갖는다? 극점을 갖는다. 물론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도 있어요. 극대를 갈 수도 있고요. 극소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극대 또는 극소이기 때문에 A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다? 0이란 얘기야. 접한다는 거는. 그지?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도 얼마란 얘기야? A에서의 함수값도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요. 자,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고요. 그 접점에서 함수값도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미분계수도 0이고 함수값도 0이란 얘기 두 가지 조건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지? 그럼 지금 어디서 X축에 접한지 뭐다 안 알려줬지? 그렇지만 그 접점에서 뭐하니?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의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럼 자, 문제 풀어볼게. 자, 미분 풀자. 미분 치자. fx는 얼마야?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분홍색, 핑크색으로 밑줄 친 거 보니까 f'0은 0이라며. 그럼 f'0은 0 집어넣으면 b네. b는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f0은 4라 그랬지. 그럼 위에 있는 fx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f0은 c만 남네. c는 4란 얘기네. 두 개 찾았어. 자, a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a를 찾으려면 어이씨 분명히 f'x가 0이 되는 값이라고요. x축에 접하니까 그치? f'x가 0이 되는 x값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언제 접하겠냐 이거야. 그럼 찾아봐야지. 자, 그럼 f'x가 앞에서 지금 뭘 구했니? 3x 제곱 플러스 2ax b가 얼마라고 그랬니? 0이라고 그랬지? 그럼 f'x가 네가 되겠네?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된다고요. 뭘로 묶을까? x로 묶으면 3x 플러스 2a야. 따라서 x는 어디에서? 0에서.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뭐가 되겠네? x축과 만날 거라고요.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미 0에서 뭐 한다? 0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극대라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다시 뭐 하겠냐? 극소가 되겠지? 어쨌든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 안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0, 여기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f'x는 0이 되고요. 그때의 함수값도 뭐가 돼야 되니? 0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위에 그래프, 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봐봐. 분명히 x축에 접하게 되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 되고요? 0이 되고요. 그 점에서 함수값도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지? 그럼 그 점을 찾았더니 뭘로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2a로 나왔지? 거기서의 미분계수는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 아니 0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함수값도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럼 저기서 구한 마이너스 3분의 2i를 fx에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그 다음에 뭐야? ax 제곱이니까 자, x 제곱은 9분의 4a 제곱. 그 다음에 a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9분의 4a 세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b는 0이고요. c가 4라 그랬지? 4. 이렇게 계산한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양변을 뭐 곱할까요? 마이너스 27을 곱해볼까? 8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 그 다음 뭐 곱했냐? 마이너스 27 곱했지?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108은 0. a 세제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27.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해서 a까지 구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b, c는 구했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한다는 표현을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x축에 접한다.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한다. 무슨 말이야? 접하니까 그 접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니까 f'a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요. 극대의 극소값과 극소값 또는 극대값도 얼마가 되니? 0이란 얘기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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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 이제 주로 이제 다항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한 함수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주구장창 그리고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자, 책에도 정리된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198쪽인가 그럴 거야. 교재 198쪽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땡겨넣어서 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정리할게요. P198쪽에 있는 내용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를 이렇게 정할까? 선생님이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로 정하면 당연히 그게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지. 자, 결국 조금 전에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뭐 했니?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치? 그럼 그 도함수 그래프, 즉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형태를 분류를 해볼게.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당연히 요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요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자, 이거는 뭐에 따라 결정되니? 교점 개수에 따라 분류되는 거잖아. 교점 개수는 다른 말로 뭐야?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관련 있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뭐 할까? 분류하는데 뭘 기준으로 분류하자고요? 저렇게 만들어지는 f'x는 0이라는 도함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된대. 이 도함수 방정식이 어떤 걸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 경우 있고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세 번째는 도함수의 방정식이 무슨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뭐야? 니놈들의 판별식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얘기고 는 판별식이 0일 때 얘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얘기라는 얘기야. 자, 그때 각각의 개형들을 한번 물어볼게. 자, 그러면 너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교점이 이렇게 두 개 그려지겠지. 두 개 그려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f'x의 그래프니까 이걸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플러스니까 증가하고요. 다시 감소하고요.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때요? 분명히 뭐가 생기고요. 극대도 나오고요. 뭐도 나오고요. 극소도 나옵니다.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고요. 극값의 개수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극값이 두 개입니다.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니?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도함수 뭐 양수, 여기서 양수. 자, 0이 되는 점에서 점점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니? fx 그래프는 자, 증가하다가 여기서 잠깐 뭐 되고요. 잠깐 0 됐다가 다시 어떻게 하니? 또 증가하겠지. 이렇게. 이게 fx 그래프예요. 되겠지? 자, 극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극대도 없고 극소도 없어요. 극값이 없다.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f'x는 0이라는 방정식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 경우는 그래프 위로 붕 뜨겠지. 이렇게. 그럼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요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지겠지. 되겠습니까? 이때도 뭐가 없어요? 극값이 없죠. 그럼 결론 어때?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는 거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본 것처럼 첫 번째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울룩불룩한 그치 극대와 극소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의 그래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증가하지만 중간에 뭐야 잠깐 뭐가 되는 0이 되는 구간에 나오는 그래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거조차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개형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극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는 몇 가지야? 녹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극값을 갖는다. 자, 가지면 몇 개? 두 개 갖는다. 아니면 극값이 없다. 자, 극값을 그럼 두 개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니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누구? 도함수 방정식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극값이 없으려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좋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반드시 지금 이 내용들은 스스로 백지에다가 다 분류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시고요. 그에 따른 fx의 그래프도 다 그려보시면서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은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를 다 하셔야 돼. 개형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지 나중에 잘한다고 이 극대극소 문제. 그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문제 봐봐요. 문제. 자, 이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198쪽에 다 책에 있습니다. 책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정리한 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계속 보셔도 돼요. 됐지? 그러면 이거 살짝 지울까요? 자, 그러면 방금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번. 자, 3차 함수야. 니놈이 극값을 가진대. 극값을 간다고요? 그럼 뭐야? 너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 니라는 만들어지고요. 그럼 니놈이 어때야 된다? 니놈이 0이라는 방정식이 무슨 걸 가져야 돼? 서로 다른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극값을 가지면 몇 개 간다? 무조건 두 개 같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너의 판별식은 4분의 d 하면 b'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3a 제곱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고요. a를 묶어내면 3a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되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네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그럼 나 미분 칠게요.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니?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나온다고. 그게 극값을 갖지 않을 때야. 그럼 뭐야? 중근을 깎거나 뭐야? 두 흑은을 가질 때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네. 그럼 자 d는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a-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는 0과 2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제 6-16번 보세요. 이제는 뭐야? 4차 함수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니? 4차 함수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겠다. 그치? 자, 4차 함수도 정리 한번 해볼게.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아이고. 자, 4차 함수는 뭐라 둘까요? fx라 둘게. 자, 그러면 ax의 4제곱, bx의 3제곱, cx의 제곱, dx 플러스 2. 아따 많다. 자,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니? 3차 함수 만들어지지? 4ax의 3제곱, 3bx의 제곱, 2cx 플러스 d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이 3차 아까 마찬가지로 이 3차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근의 형태에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다르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그럼 또 분류를 하셔야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도함수의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그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몇 개의 근을 가져? 3개의 근을 갖는다고. 3차 방정식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같습니다.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첫 번째는 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됐지? 두 번째는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중근 두 개가 남은 두 개가 중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세 개가 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걸 뭐라 그래? 3중근이지. 3중근.
세 개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삼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흑은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자,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 네 가지에 따라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니? x가 어떻게 되니? 세 점에서 만나겠지. 띵띵띵에서 만날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속을 양수로 지금 가정하고 그리면 요렇게 도함수 그래프 그려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여기서 좀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오면 자, 어떻게 되니? 감소 0 됐다가 증가 다시 0 됐다가 감소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4차 함수 그래프야. 무슨 모양이야? W 모양. 그지? W 모양. 어떤 친구는 어제 엉덩이 모양이라면서 혼자서 킥킥대고 웃던데, 그치? 뭐 엉덩이로 보든 뭐 W 보든 어쨌든 이런 모양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치? 자, 그때 뭐가 나오니 여기? 극대가 나오고요. 여기 뭐가 나오고? 극소가 나오고, 또 이게 뭐 나오니? 극소가 나오네. 그치?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아, 극값이 몇 개야? 극값이 3개. 그리고 유일하게 극대를 보면 알겠지만 유일하게 극대값을 갖는 경우야. 자, 두 번째는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자,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그러면 지나가고 하나는 중근이니까 접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 두 개 만나는데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값이 변화는 똑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자, 그려볼게. 0이 되는 거 쭉쭉 내려주시면 쭉쭉 내려주시면 자, 감소 0 됐다가 또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fx 그래프는. 또는 이렇게 되면 감소 증가 0 됐다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뭐가 되니? 잠깐 0이 되는 값이 나오긴 해요.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그지? 그렇지만 여전히 다시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그 값은 안 생기고요. 이게 뭐밖에 안 생겨요? 극소밖에 안 생긴다고. 이거 뭐밖에 안 생겨요? 극소밖에 안 생긴다. 그러면 그 값이 몇 개야? 그 값은 한 개. 극대값은 안 생긴다.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중근을 갖는 경우는 요점에서 삼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삼중근은 그냥 지나간다 그랬지? 삼중근은 지나간다 그랬지? 그럼 자, 그래프가 요렇게 진압하면서 지나가겠지. 이게 f'x야. 그럼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자, fx의 개형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포물선과 비슷한 모양이 그려지겠다. 흡사한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60 뭐야? 그치? 뭐밖에 안 생겨? 극소밖에 안 생기지? 그래서 그 값은 몇 개야? 한 개 생긴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실근과 두 근을 갖는 경우야. 자, 한 실근과 두 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니?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한 실근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서는 안 만나고 붕 뜨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f'x. 또는 어떻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만나겠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아,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증가 그 다음 너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지. 이게 fx 그래프. 공간이 작아서 안 그래도 못생긴 그림이 더 못생겨졌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가 보이니? 극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극소밖에 없다는 얘기야. 너도 그 값은 몇 개야? 한 개가 나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몇 가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1, 2, 3, 4 네 가지를 다 봤지. 그렇지만 크게 보시면 어떤 경우? 요런 경우, 즉 극값이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하고 극값이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경우와 극대값이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면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을 구하라. 또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놈의 도함수의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하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극값을 한 개 가질 조건 구하라. 또는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오이식이 있는 2번, 3번, 4번의 형태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네?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편해? 그냥 극대값 가질 조건을 먼저 구해. 그리고 여집합 구하면 그게 갖지 않을 조건이 되는 거지. 그치? 여사건 이용하는 거야. 여집합.
뜻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나 갖지 않을 조건이나 일단 무조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놈의 도함수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되겠지? 자, 역시 198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너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문제를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야? 꼭 해보셔야 돼. 자, 그럼 이 내용 적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16번 보시면 자, 니놈의 극대값을 가진대. 그럼 뭐야? 미분을 친 도함수의 방정식을 보셔야겠지. 자, 2x의 세제곱. 왜 이렇게 생겼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야. 그러면 자, 인수분해 되지? 어디 물러? 이로 묶을까? 2x로 묶을까? 그럼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인수분해하니까 어때? 오, 여기서 이미 뭐 나오니? x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 나왔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되겠다, 그치?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해서 신나게 푼다고요. 그러면 물론 이 경우에서는 답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너는 틀리기 쉬운 문제라고요. 뭘 빠먹었어요?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너 뒤쪽에 핑크색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나? 아니야. 여기서 0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따라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미 앞에서 0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방정식에서 0이 나와버리면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따지셔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치? x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을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되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에다 0 대입하면 a가 되지.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들어가셔야 돼. 이 답에 영향을 주겠다.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제 판별식 쓰는 거지. d는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4분의 9보다 작아. 그럼 1분과 1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네? 4분의 9보다 작은데 중간에 0이 빠지지. 그치? 분명히 수익성 그리면 4분의 9보다 작아. 작은데 중간에 모두 빠져야 돼. 0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x는 0보다 작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x는 다시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답이 나오겠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너희 뭐야? 여집합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x는 0이면서 그리고 또는 x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뒤에 있는 극값을 가질 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발전제제 볼게요. 발전제제는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뭐 나오니? 근해 분리 나오네. 근해 분리. 또 설명해야 돼? 진짜 나올 때마다 진짜. 자, 근해 분리라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어. 근해 분리가 뭐니?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을 줄 때 이용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식이 x는 3을 갖는다. 4를 근으로 간다 그러면 3,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2차 방식 한 근이 1보다 크다. 또는 뭐 2와 3 사이에 있다. 근의 정확한 값을 안 주고 어디와 어디에 있다라고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근해 분리였어요. 자, 근해 분리에서 우리가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대칭축, 축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 판별식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앞에 첫 글자만 떼가지고 함축판 이렇게 배웠지? 근해 분리 문제는 함축판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함축판.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그게 맞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라 했어.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2가 어디 있어야 돼? 2가 여기 있어야지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질 거 아니야. 자, 그래프를 그리놓고 그 다음 뭐야? 첫 번째, 함수값 따지라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경계가 지금 뭐야? 2보다 크다 그러니까 2가 경계지.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이게 fx 그래프면 2에서의 함수값이 어디 있어? 위로 올라가지? 양수지.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대칭축.
이차 함수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하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이게 대칭축이지. 근데 그 대칭축이 어때야 돼? 이렇게 그려주면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서겠지. 너도 2보다 크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판별식 어때야 돼? 두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겠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크고 서로 다르다는 표현 없으면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주어진 근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에 따라서 판별식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지.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때 비로소 어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개의 부등식을 다 풀어서 그놈의 공통범위 찾는 문제야. 그지? 여기 어디 나온 거야? 1학년 때 2차 부등식 단원에서 아마 나왔을 거야. 또는 2차 함수 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책 펴가지고요. 문제집 다 보면 다 있습니다. 문제집들에 보면서 정리된 거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하셔야 돼. 계속 나옵니다. 그래블리 문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거? ax제곱 두근이 두근 이거 아니라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어때? 또 그게 맞게 그림을 그리라고. 근의 위치를 준 거잖아. 그럼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 경계가 얼마 되니? 1이 경계지. 그럼 1에서 함수값이 보니까 뚜뚜뚜뚜뚜 음수네. 0보다 작아야 되네. 두 번째 자 대칭축. 축은 자 대칭축이 꼭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으면 상관 있니 없니? 없잖아. 1이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칭축이 1보다 큰 데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1이 사이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굳이 대칭축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럼 축에 대해서는 조건 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축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우셔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함축반 세 가지를 다 따져야 하는 건 맞아. 근데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따져보고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도 자 판별식 써야겠지. 왜 필요하니?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두 근을.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와야 되는데 봐봐. 굳이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도. 왜요? 자, 이미 1에서의 함수값이 뭐라 그랬니? 음수란 게 나왔지.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 지나? x축 아래쪽을 반드시 지나야겠지. 그럼 봐봐. 2차 함수가 x축 아래쪽을 반드시 이 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돼?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나야겠지.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야겠지. 그럼 굳이 판별식이 없어도 무조건 두 개의 실근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요. 물론 써도 상관없어요. 시간 아깝지만 답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함수값이 음수인 게 나오면 그치? 그럼 첫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 따질 거 아니야. 그 함수값 중에서 음수인 함수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프는 분명히 x축과 만날 수밖에 없고 판별식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되겠음? 그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함수값만 따져서 범위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보고. 됐지? 자, 이게 그래프야. 그럼 지금 봐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10번 문제 보면 너 3차 함수가 극대값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존재하고요. 극소값은 0보다 큰데 존재한대. 자, 극대값 극소값은 언제 나오니? f'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는데 나오잖아. 너 방정식의 실근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는 어디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또 하나는 0보다 큰 데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해 불 문제 들어가셔야 되지. 됐니? 그럼 자, 2분에서 2차 함수 2차 방식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니? 6x의 제곱 6x 플러스 k는 0이지. 그럼 그 두 실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와 0, 하나는 0 사이에 있으니까 조건을 맞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그려줘야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 하나는 0보다 큰데 두 개의 근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위치하고 있지. 자, 그림을 보면서 따집니다. 첫 번째 함수값, 함축반, 경계가 몇 개 생겼냐? 두 개지. 마이너스 2에서는 어디냐? 양수다. 그 다음에 0에서는 음수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됐습니까? 두 번째는 자, 대칭축이야. 축은 상관이 있니 없니? 축이 꼭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축이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가 상관없는 거야. 축이 0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둘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대칭축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칭축 생략. 세 번째 판별식은
여기 있지. F'0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음수인 함수값이 나왔으니까 굳이 판별식 없어도 두 식은 가질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뭐야? 1번만 확인하시면 되겠네. 1번만. 그럼 어떻게 돼? F'-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K네 그치? 12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두 번째 F'0은 0보다 작아야 돼. K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오케이? 따라서 이들은 공통범위니까 K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근해 분리를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이 문제에 근해 분리를 적용시키는 걸 연습하시면 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6-18번 한번 볼까요? 똑같아. 자, 네가 너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너를 미분한 얼마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지? 두 근이 바로 극대극소인데 두 근이 모두 어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또 그래프를 해야지. 아,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고요. 여기 1이겠네. 그래야 두 근이 모두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함 경계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둘 다 어때야 돼? 양수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대칭축 대칭축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2와 1 사이겠지. 그럼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봐도 뭐야? 마이너스 2와 1 사이 있지. 따로 조건 따질 거 없다 그치? 세 번째는 판별식이 있어야겠지. 그치? 음수인 함수값이 없잖아. 항상 그래프가 위에 밑으로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즉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함수값이 둘 다 양수이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러면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극대극소 없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셔야지. 따라서 판별식 D가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판별식 D 4분의 D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 풀진 않을게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의 판별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fx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치? 분명히 이번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충분히 개념 연습해 보시고요.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시간을 충분히 들으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약속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